2018년 4월 평양의 새로운 명소 유경원 복합편의시설,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함께 있는 이곳의 완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한 평양 시민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유경원 근처를 걷던 그는 향나무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기관총이야? 나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기관총. 그것도 실탄이 장전된 채로 누군가를 겨냥하듯 특정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즉각 보위부에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은 순식간에 봉쇄됐습니다. 보위부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동선 파악 기관총이 겨냥한 방향에는 김정은이 시찰할 세 곳이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경원,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이 시설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극비 정보의 유출 김정은의 동선은 최고 기밀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간부들도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누군가 최고 권력층의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제 무기 북한 내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관총. 특히 평양에서는 일반 군인들도 실탄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고 권력에 준하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배후에 있다.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 왜 장성택이었을까요? 그 건설 현장은 장성택 휘하의 부대가 주도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김정은 다음으로 가장 자주 보도되는 인물이었죠. 장성택은 그 전년도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무려 102번이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5개월 동안 단 13차례만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장성택의 숙청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 공개 처형. 종파를 형성하여 당과 수령에 도전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은 결국 숙청당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온갖 죄목이 붙었지만 정작 평양 기관총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장성택이 실제로 했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의심을 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건 이후 달라진 것들. 김정은 관저 주변에 장갑차 100대 배치. 경호원들의 중무장 시작 헬멧, 자동 기관총. 경호원들이 골프백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에는 기관총, 수류탄, 중화기. 집중 경호 반경이 2km에서 4km로 확대. 권력의 중심부도 안전하지 않다. 2018년 11월 강원도 원산. 김정은의 야심작,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세계적인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건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제대로 된 식사도 없이. 숙소는 천막. 이게 나라냐?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병사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저 위에 있는 인간은 호의호식하는 거야?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건설 현장을 시찰하신다.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기회 아닌가? 우리가 직접 그날을 노리면 4명의 병사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1단계 김정은이 현지 시찰 오는 날을 파악한다. 2단계 현장에서 김정은을 암살한다. 3단계 즉시 배를 타고 동해로 탈출한다. 4단계 일본으로 망명한다. 성공하면 우린 영웅이 된다. 실패해도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다. 젊은 병사들의 절박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보위부다. 도망쳐. 4명의 병사는 급히 배를 구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2018년 12월 동해 바다. 작은 배 한 척. 그 안에는 4명의 병사. 빨리, 더 빨리 저어. 하지만 북한 해안 경비대가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3명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며칠을 표류한 끝에 그들은 한국 해역에 도착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 공해상. 한국 해군 구축함 발견. 저기 일본 초계기도 온다. 한국 해군 구축함 BS 일본 초계기 대치 사건. 한국 군함이 우리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 아니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 양국은 서로를 비난했고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의 폭로.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탈출한 병사 3명을 잡아서 북송하라는 요청이었다. 그들은 김정은 암살을 모의한 자들이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명의 병사는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말단 병사들도 김정은을 제거하려 한다. 평양도 아닌 지방에서 권력도 없는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일성 시대에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숙청당한 자들의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다릅니다. 평양에서도 지방에서도 하지만 고위 간부도 말단 병사도 심지어 어디선가 일반 주민까지도 못 살겠다 엎어버리자. 그래서 김정은 주변에는 장갑차 100대가 있고 드론 100대가 하늘을 날고 반경 4km에는 개미 한 마리도 접근할 수 없고 경호원들은 골프백에 무기를 숨겨 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역설.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화살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날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 자신도